이 끝에서 저 끝까지 뛰는데도 한창. 아니 이 너른 잔디밭이 그냥 앞마당이랍니다. 하나, 둘, 셋. 젊어 보이는데 그 어렵다는 전원의 꿈 이루신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래는 따뜻하게. 미래는 따뜻하게. 단열을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네. 아, 아파트.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살면서 해맑게 아파트가 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에휴 호강에 밥 말아먹는 소리. 이 너른 집을 두고 성냥갑 아파트가 진짜 꿈이라고요? 심폐소생집 찾아서 전남 한평까지 왔습니다. 아따 넓다. 이 바닷가에 있고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이 제주도가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아니 근데 오늘 힌트는 뭐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는 집이요? 아니 그 광화문 광장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 따라서 가면 광화문 광장 나올래나? 소장님, 광화문은 서울이고 여기는 한평이잖아요. 눈 크게 뜨고 이순신 장군 찾아갑니다. 여기 뭐 건물이 보이네. 이야 나무들도 양쪽에서 반기는데 저기 보이네 이순신 동상. 엄마야 어디요? 있네 있어. 저기 저 서 계신 분. 광화문에도 있는 이순신 장군님 아니셔? 아니 무슨 집이 이렇게 크나 했더니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순신 장군상이 우리 예전 초등학교 때 있던 그 장군상이네요. 아니 근데 저 가운데 있는 건물은 뭐죠? 저게 초등학교 건물이었을 리는 없는데 근데 이 건물 정말 장군상이에요. 와 엄청 늠름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지붕 내민 거 하며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현대에 사신다면 이런 집에 사시지 않을까요? 누가 나오시네. 장군상 폐교집에서 아시는 분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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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던 그 동상이더라고요. 솜불 남초등학교라고 네. 1999년에 폐교가 되었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께서 2002년에 매입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그럼 심폐소생을 한 곳이네요? 심폐소생하시고 또 한 세대가 이렇게 건너오면서 저희가 또 심폐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교 사서 고칠 생각한 부모님 정체부터 얘기 좀 해줘봐요. 어머니는 패션 디자인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1세대 포크 가수? 어떤 노래 부르시는가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나도 알다마다요. 가수 은희 씨 알죠?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하고 와서 가롯 디자이너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회교를 고쳐서 사셨구나. 가수 은희. 네 맞아요. 은희 가수님이 어머님이세요? 네. 우리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한 많이 닮았어요. 말투도 많이 비슷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사세요? 여기가 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는 그래요? 집은 저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저 뒤에 장군상 건물이 집이 아니었어요? 학교라 건물이 여러 채인가? 여기 별관 건물이 살림집이라는 거죠? 내가 본 집만 해도 수십 수백 채인데 폐교 집은 내가 처음이거든요. 어머나 떨린다 떨려. 엄마야 분위기 진짜 독특하다. 이게 세트장이야 뭐야? 아니 다시 보니까 교실 티가 나는 것도 같고 근데 묘하게 감성 돋는 뭔가가 있네요. 우와. 여기가 두 분 집이에요? 네 옛날에 급식실 자리였다고 해요.
지금은 저희가 거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와. 아, 교실이 아니라 급식실. 그래도 날로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집 구경 왔는데 마음이 몰랑말랑해지는 거려. 저 난로에 도시락 데펴 먹던 세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세요? 그 왜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도시락 여기에 올려놓고 네. 점심 되면은 반찬 이렇게 막 다 섞어서 막 흔들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잘 맛있게 섞는 걸로 반해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근데 참 독특한 게 이 바닥이네요. 아, 맞아요. 이 바닥 우리 옛날에 기름칠하고 그 왁스칠하고 그랬던 그 바닥인 거죠? 그 교실 바닥이에요. 아니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소위 쿨한 합판들은 뭡니까? 이 큰 집을 다 갈아엎을 수도 없고 터진 옷처럼 꼬매서 쓰고 있습니다. 이 하파는 두 사람만의 심폐소생 방식이래요. 세월은 뒤엎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것. 역사는 지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니까요.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오래된 그 골동품 도자기도 깨지면 그냥 이제는 그 안 없애고요. 그 흔적들을 좀 남겨서 그냥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바닥은 한 땀 한 땀 기워서 심폐소생했다 치고 여기는 또 무슨 공간이었을까요? 아, 급식실 주방이었겠구나. 맞죠? 아이들 만난 밥 해주었던 부엌에서 제주 엄마 은희 씨는 바다를 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뚫은 게 이 창. 그럼 두 분은 뭘 하셨을까요? 요거 남편이 해줬어요. 여기에 그릇이 아슬아슬하니까 넓게 쓰라고 해줬고 뒤에도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달고. 곳곳에 그런 다정함이 있어요. 그래요? 오래된 집을 심폐소생하는 일은 몸이 고돼야 가능한 일이더래요. 창이 엄마의 눈높이라면은 선반은 딸의 팔높이. 준엽 씨가 고생 많았네. 사실은 뭐 이렇게 뭘 만들거나 뭐 이런 기술은 거의 없는데 이제 이 집에 살게 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해야 돼서 난로도 이렇게 연통도 처음으로 직접 제가 다 잘라서 길이 맞춰서 연통도 다 설치해보고 이 규모 때문에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안방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벽지가 사실은 반만 발라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제 벽지 우리 이제 바르자 하고 막 발라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는 거 아니죠? 원래 있던 집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꿰매고 뭐 좀 더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도 와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배를 고쳐가며 항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 뜨셔 온다. 뜨셔 온다. 왔어. 왔어? 지금이야.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공존하는 폐교집. 먹을 거에 관해선 내가 그거 당신 거 제일 예쁘네. 낭만 때문이냐고요? 낭만은 얼어 죽을 웃픈 사연이 있죠. 옛날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그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추위 많이 타는 김희 씨, 지정석은 난로 옆 소파 자리. 준엽 씨가 타주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 집 겨울나는 비결이랍니다. 준엽 씨 지정석은 학교 정원 전망, 방구석 1열. 봄이 눈으로 찾아오는 명당이지요. 숨 잦아들던 그 집의 둘은 지금 새 숨을 불어넣는 중이랍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한번 직접 보시겠어요? 여기도 집이에요?
학교 복도는 여기가 진짜 백이네. 줄줄이 앉아 복도 닦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여기를 뛰어다녔게요. 얼마나 젊었게요. 딱 여기까지가 학교의 추억. 그럼 세대를 넘어 집으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는 한여름에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천연염색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마련해 두신 장치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찾아보시겠어요? 그거 이 방인가요? 문이 다 똑같아서. 오, 그러게. 진짜 똑같다. 네. 아, 요즘 무슨 방이지?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장님 뭔데 그래요? 여기 대중목욕탕 아닌가요? 아유, 수영장이든 목욕탕이든 놀랄 노자는 확실하네요. 대체 여긴 뭐에 쓰던 공간이래요? 와. 아니, 그 시원한 방이 여기예요? 너무 시원하네. 저희 어머니 네. 아버지 천연염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제일 더운 삼복더위에 한낮에 그때 이렇게 오셔서 잠깐 식히고 가시는 공간이에요. 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이 대반전인데요? 그러게요. 집에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금수저 되신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하실 수 있지만 물들이는 일 해보셔요. 아, 이게 필요해요. 그렇구나. 이 집 이사 온 게 키미 씨 22 되던 해. 키미 씨가 기억하던 그 시절 배교집은 너무 바빴던 엄마 집이었답니다. 몇 년 만에 여기 돌아오신 걸까요? 20여 년 만에요. 어릴 때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많았고 손님도 많아서 손톱깎이를 쓰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몇 번이나 다시 사서 갖다 놓으면 또 사라지고. 저는 좀 아늑한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 부산한 집보다 받기 좋던 시절. 하늘은 지붕, 산을 집처럼 오르며 살았대요. 결국 지리산 자락에 작은 오두막 한 채를 마련했죠. 그제야 배교집이 집 같지 않던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소원이 우리 엄마도 뽀글뽀글 빠마하고 몸빼 입은 그런 엄마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을 운동에 막 밍크 코트 입고 와버리고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거든요. 바쁜 엄마는 꿈꾸던 엄마가 아니었고 엄마 닮은 집에서 소녀 키미가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었죠. 좋아하는 공간은 되게 근사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곳은 뭐지? 옷방이죠? 아니에요. 옷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옷이 없어요. 여기에요. 여기는 욕실 아니에요? 멀쩡한 방 놔두고 해필 차디찬 타일? 욕실이 최애 공간이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사연이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지 알았어요. 근데 방금 전에 엄마가 좋아하는 공간을 보고 왔었잖아요. 네. 기억이 났어요. 뭐예요? 우리 엄마는 보통 엄마처럼 집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 일을 하는 엄마였잖아요. 사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목욕하는 시간이었네요. 엄마에게 도란도란 하루를 이야기해도 괜찮았던 곳. 그리하야 유일하게 엄마가 내 차지였던 곳. 그랬구나. 그런 거구나. 아유, 왜 이리 내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은 이 사람 덕에 살아봤어요. 신혼생활을 고향집 담양에서 제 고향. 네네 살게 됐었거든요. 그녀에게 준엽 씨 고향 집은 이상향의 엄마 아버지가 사는 집이었대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녀 오는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채던 언제나 그녀를 향해 등대처럼 불 밝혀주던 따스운 집 말이에요. 이제 일하고 오면은 어떻게 아시고 집에 불을 다 켜놓고 항상 마중을 나오세요. 마당을 문을 꼭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제가 바라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하던 그런 부분인데 나 혼자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건가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마음속 빈자리 그렇게 도닥이고 났더니 둘은 한 운동장 세 집 살림을 할 결심이 서더랍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는 폐교집 원래 주인인 엄마 아버지도 눈에 밟히고 집이 뭔지 알게 해준 시아버지도 마음에 걸리고 에라 모르겠다 같이 살자 한 거죠. 그런 나이가 오거든요. 저는 조그마한 책방을 하고 살았고 이 사람도 자그마한 카페를 하고 담양에서 살았는데 노부모님을 모시고 큰 살림이 되려고 하면은 그 수입으로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던 어머니 아버지의 천연염색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은희 씨가 이 집에 애초에 들어온 것은 천연염색하게 안성맞춤이었던 공간인 까닭. 결국 두 사람은 살기 위해 살리기 위해 폐교집을 심폐소생하기로 했답니다. 가장 숨 헐떡이던 공간이 20년 전 어머니가 신축한 이 건물이었대요. 이 설계를 어머님이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맞아요. 아마 당신의 무대로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은 게 이 기둥이 자세히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좁잖아요. 이게 같은 높이의 건물이라면 더 웅장하고 더 높게 보이게끔. 본관은 원래 학교 건물이었던 양쪽 구축과 가운데 신축을 이은 건물. 나는 처음부터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잘 지어놨는지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완전히 딴 세상으로의 초대 딱 그거네. 안에도 구축과 신축이 이어진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여기는 교실 바닥이니까는 구축. 문과 문을 통과하면은 이것이 바로 공간을 뚫고 가는 시간여행으로구나. 이 집에는 시간을 넘나드는 공간이 있는 거네요. 어우, 근데 대박. 신축 바닥에서는 식물도 자라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심지어 바닥이 네. 제일 놀라운데 흙바닥 맞아요? 지금 황토바닥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해인사의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라는 곳의 바닥에서 배워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역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것을 좋아하시더니 뭐 이렇게까지 또 하셨구나. 네, 아니 근데 밖은 밝고 안은 이제 완전히 어둡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두 군데가 밝은데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저 계단에는 이제 빛을 듬뿍 넣으셔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패션 모델도 내려와서 쇼를 하고 내려와서 무대에 서시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1층이 무대라면은 2층은 손님들을 맞는 응접실과 방이 있던 공간. 그런데 2년 전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았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이제 노쇠하셔서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쌓여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연 염색을 해서 만든 소품들을 판매할 공간을 이제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카페. 이 집 되살려 내 부모님들과 함께 먹고 살려면은 이 시골까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는 게 두 사람 결론. 결국
엄마 아버지의 오래된 것들을 갈고 닦기 시작했죠. 사람 손이 무서운 걸, 사람 온기가 무서운 걸 그때 알았답니다.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는 그런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어머님이 공연하실 때 쓰던 그런 오디오 장비들이거든요. 항상 함께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를 그 오디오를 스피커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하셨는지 원래 잘 노래 안 불러주시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 다 있는 사람들 저희 다 막 울고 막 아무튼 그랬었는데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아이고 아유 오랜만이요. 아이고 잘 지냈어? 오는 길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미끄러워요. 그때 그 스피커를 고쳐줬던 형님, 안 버리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래요. 이 물건도 연식이 꽤나 있어 보이는 거려. 뭐에 쓰던 물건이래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 차 테이블로 이렇게 쓰셨던 그런 건데 지금 저쪽에 이렇게 좀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서 됐습니다. 지금 어때? 됐어요. 네. 나봉! 좋다. 꽤나 밝네요. 자, 이쪽으로 가야지 중심이 맞을 거예요. 네, 됐어요. 이 집 커피 잘하네. 높이도 좋다. 다시 살리는 심폐소생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구만요. 연명이란 말 구차하다 생각했는데 이리 감동적일 수 있었네요. 우리는 집을 완성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갖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집은 끝까지 완성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집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생도 주지만 행복을 동시에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우리 사는 동안 살던 집 중에 어느 한 집 귀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 싶네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챙겨야 하는 나이니까 요거 잘 해내고 나면 두고두고 되게 제일 많이 둘이 앉아서 얘기 나누게 될 기억이 많이 남을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힘들었던 시간 되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죠. 둘에게 이 집은 지금 꼭 살아야 할 인연. 다시 살아나 주어서 고마워요. 이번에는 전남 무안으로 갑니다. 심폐소생집 찾아봐야죠. 소장님, 벌써 오셨구만요. 근데 오늘은 힌트 없이도 잘 가시나 봐. 야, 꽃들 너무 예쁘다.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까지. 야, 오늘 뭐 꽃보다 남자 해야 되겠네. 야, 이거 범상치가 않은데? 이 골목 맞나? 여기 건축탐구집 맞네. 이 집이구나.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꽃도 보고 집도 찾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저 줄에 달랑 매달린 꽹과리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왜 이렇게 커? 아이고. 네. 안 나오시는데? 나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먼 길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너무 반갑습니다. 특이하네요. 아, 그래요? 네, 꽹과리가 초인종이라니. 예, 뭐 배터리가 필요 없는 그냥 꽹과리입니다. 소리도 좋고 시골이라. 안에서 잘 들리니까. 안에서 잘 이 소리가. 들려요. 아, 제가 너무 크게 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클수록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얼른 들어오시죠. 예. 야, 이구 성질도 급하셔. 숨 넘어가네 그냥. 오, 여기가 선생님 댁이세요? 예, 예. 와, 되게 아늑하다. 야, 집이 한 채가 아니네요? 네, 집은 몇 채 되죠? 와. 몇만 평 되니까 천천히 모셔요. 오늘 재물집 왔구나. 정말 집이 한 채가 아닌가요? 한 채, 두 채, 세 채 다 해서 이게 몇 채야? 나는 심폐소생이라고 해서 뭔가 막 무너져 내리는 집인 줄 알았죠. 근데 너무 멀쩡한데요. 거기다가 운치는 덤, 담쟁이 흙벽 완전 매력적입니다. 심폐소생한 집 사실 왔거든요. 예. 아니, 들어보니까 너무 멀쩡해가지고. 이쪽은 네. 이제 조그만 우사하고 뒷간하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 집이요? 예, 쓰레기 정도가 많이 축사 정도가 있었죠. 그게 몇 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20년 전이고 20년 전입니다. 아니, 그런데 설마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예, 뭐 첫째는 돈이 없었고 시간은 많았고 네. 무엇보다 좀 절실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름한 농가주택을 21년 동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돈 조금씩 생길 때마다 지금까지 고치고 있는 오리지널 박정현입니다. 그 남자가 집을 짓는데 일조한 가리지날 박미나입니다. 오리지널 가리지널.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그 오리지널 총각. 차별을 해서 한번 갔다 온 가리지날. 인생 후반전에 만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따로 또 같이 가는 친구 그런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집도 중고, 사람도 사람도 중고. 80년도 더 된 축사에 거의 틀만 남은 집을 직접 다시 쌓아 올렸답니다. 정현 씨에게 집은 비바람만 막아줄 수 있으면 괜찮은 공간. 석가래만 살아있다면 좋겠죠.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그냥 바로 샀죠. 그때 만났으면 아마 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버그 계절에서. 사실 말 못했어요. 실제. 천장도 함석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름, 겨울에 얼마나 추웠었겠어요. 도자기만 만들 수 있다면 추위, 더위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늦둥이 도예가에게 가장 간절했던 거는 도자기를 빚을 작업 공간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예. 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예. 현장에서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오늘 흑백 건축가의 대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건축들은 이제 네. 세밀하고 정밀하고 규격이 있잖아요. 예. 모든 자연은 그 직사각형이 없잖아요. 네. 그 저는 가급적이면 자연 재료로 진 거죠. 근데 그래도 안전할까요?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단열에는 문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쉽게 인정하시네요? 예, 인정.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자연에서 집 짓기를 배운 흙수저 건축가의 쿨한 자세. 배축사 자리였다는 흙집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탐구해 봅시다. 도예가 집다운 전시 공간에 휴식 공간까지. 백수저 건축가 호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째 그래 좀 잘 고쳐졌나요? 야, 여기 분위기 정말 독특하네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와보니까 이렇게 부엌자리였더라고요. 아, 여기가. 그래서 맨 땅 바닥에 예. 구들든 이렇게 흔적이 하나 남아있고 다 흙이었죠. 아니, 그래서 이 지붕이 이렇게 예. 새까만 건가요? 연기 떼서 네. 그 탄소가 이렇게 매개져서 처음에 못 실제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압축돼서. 그러니까 훈제가 된 거잖아요. 훈제돼서, 네, 훈제돼서. 천장의 석가래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거기다 이 거무비 천장은 흙수저 건축가 마음을 설레게 했죠. 그분들의 삶이 네. 50년 동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밥에 먹고 소죽 쓰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제 가슴속에 들어와서 그럼 이건 그 보존해야겠다. 아니, 근데 설마
이것도 그 시간 때문에 보여주시는 건가요? 말벌집이 아니, 가도 그셔. 말벌집을 집안에 그대로 두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사람이 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자연 건축이라. 그래서 이거 보존하자. 네. 참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겠구나. 남도에서는 보기 힘든 겹집의 천장 석가래. 얼기설기 대충 이은 듯 보여도 태생이 남달라 보이던 그 집 내공을 종현 씨는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주 잘생긴 그 신체가 좋은 분이었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좋은 의사를 만난 거죠. 제가 심폐소생을 한 거죠. 생명을 불어 넣어버렸네. 생명을 벌어넣었죠. 없는 건 돈, 남는 거는 시간. 급할 것 없으니 직접 고치겠다 겁 없이 달려들었답니다. 그에게 집 짓기는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 두려울 게 없었죠. 집은 사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은행에서 빌려서 미리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헌집 사서 고치는 수가 있고 내가 조금씩 생길 때마다 하나, 두 개, 세 개 고쳐나가면 자유가 있거든요. 왜? 누가 빚을 톡 쳐가지 않기 때문에 그 노동의 즐거움도 너무 크고 근데 좋은 집을 빌려서 산 많은 사람은 얼굴이 밝지가 않거든 대부분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천장은 되게 낮네요. 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네. 차 마시는 아. 그냥 다실입니다. 3칸짜리였던 안채의 맨 안쪽은 다실이랍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면 된다지만 이 천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와, 여기 참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이 천장고가 되게 낮아서 여기는 이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처마 끝을 이용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보니까 이제 텐마루만큼 이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 목욕탕에서 큰 의자 목욕탕에서 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깔렸어요. 아, 그래요? 큰 의자가 이만큼 연결되게. 그럼 이 밑은 단열이 안 된 그냥 그 외부 공기가 흐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요? 이 집은 단열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저 난로 하나로 하고 있으니까 단열 제로. 단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 공법 이름을 나홀로 공법이다. 타인의 시선이 상관없는 내가 즐겁게 하는 나홀로 공법. 원래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집을 잘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33살까지는 이 통신 업계 일을 했었죠. 예, 통신회사 다니면서 그 아파트를 하나 가지게 됐거든요. 이제 그 아파트를 내놨더니 싼 가격에 그냥 싼 가격에 드릴 테니까 사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부인한테 아주 사정 없이 근데 모든 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죠. 근데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상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고 수행하는 게 즐거웠던 청년은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고 미련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 1250만 원짜리 흙집을 샀죠. 15년 정도는 거의 혼자 다 했죠. 일단 석가래 손 다시 보고 또 돌을 또 다 날라서 또 이 집을 졌어요. 개울 옆에 보면 돌 이쁜 것들 많잖아요. 근데 내 편의를 위해서 그 돌을 참 못 갖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위에 보면 이제 파석 돌들 깨진 것들. 그래서 저희 집은 온전한 돌이 없거든요. 공사 현장의 파석들이 그가 흙집 심폐소생시킨 원재료. 끝났다 내버린 것들이 이 집을 숨쉬게 하는 시작이었던 셈이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지었을 때는 좀 추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추워요. 지금도 춥죠. 여기 보면 다 바람 다 송송송송송송. 코는 날아가고. 그래도 그게 좋아요. 원래 우리가 몸은 따뜻하고 공기는 차가워야 건강한 거잖아요. 이른 봄날 아침에도 화목난로가 난방의 전부. 우풍은 심폐소생 흙집의 옵션이랍니다. 하긴 새벽 명상하는데 구운 불때나 아랫목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뭐 5시간, 8시간 시간 상관없이
일단 일어나면 이제 일단 와서 차 한 잔 올리고 이제 명상하고. 웃풍으로 머리 식히고 따스한 차 한 잔으로 몸 데우고 수행하는 도예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지. 그러면 아침 그다음 일과는 뭐예요? 이제 비움의 장소 화장실로 가야죠. 그런데 화장실도 밖이에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진짜 해우소네. 네, 이 해우소. 영락없이 항아리에 넣을 반지 2개 놓고 만든 재래식 아우라. 아우 불안한거려. 저 어렸을 때, 저 제주에 살 때 이 화장실이 푸세식이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그 악몽이 시달렸거든요. 푸세식이죠. 아니요, 여기는 최첨단 현대식으로. 에이, 누가 봐도 푸세식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이럴 때 이식하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직접 확인하는 게 낫겠죠?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세요. 요? 예. 한번 열어보세요. 와, 진짜 양변기가 있네요. 아, 푸세식 아니구나. 이야, 샤워기에 와, 흙으로 만들었는데 있을 건 다 있네요. 바닥도 이제 도자기 파편으로 했죠. 아, 되게 아늑하다. 이거 뭐? 그거 혹시 양변기 커버예요. 안 쓰는 버섯. 네? 네, 광목으로 된 거. 겨울에는 네. 또 누벼진 걸로 또 갈아 끼워요. 그래요? 그게 무엇보다도 급할 때는 버섯 발라 나와서 싸라. 이게 중요하죠. 물도 겨울에는 안 나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면 여기 뒤에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퍼서 사용하고 데펴서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시면 화장실이 이제 얼어서 안 되잖아요. 삽 들고 산으로 가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불편한지 모르고 웃고 즐겁고. 한 겨울에도 이 정도면 아직 끄떡 없습니다.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왕자. 누가 보면은 자연인이라 서슴없이 말할 것 같은데 그 삶이 정연 씨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권력, 명예를 탐하지만 참으로 평화롭구나. 좋다, 좋아. 찡호차. 아우, 미소. 실은 제 동생이 이제 작년에 이제 호스도 병동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동생을 보면 물 한 모금 마시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다 흐르니까요. 우리가 물 한 모금 먹는 거 이렇게 이 마시는 이 기적, 밥 한 숟갈 손으로 먹고 입으로 씹는 기적, 눈으로 보는 기적, 듣는 기적, 온전히 이 삶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적적인 삶을 못 보고 다 구하고 얻어서 늘 그래서 행복을 얻으려니까 행복이 자꾸 멀어지잖아요. 지금 행복해도 되는데. 범서 하나 누추하지 않은 그 삶에 돌 던진 것이 바로 미나 씨. 미나 씨에게도 이 집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저는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세 딸, 중학생, 고등학생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잘 키울까 늘 그런 이제 고민이고 친구들 뭐 그 사는 모습도 많이 그 비교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 성에 분명히 내가 이런 집 원치 않았을 건데 이 집 들어서는 순간 뭔가 탁 내려앉으면서 되게 편했어요. 예. 그리고 사람도 그냥 뭐 위압감 없이 그녀가 편한 건 그곳에 그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위압감 없이 늘 밝게 대해주시니까 저한테는 여기가 숨쉬는 콧구멍이었고 힐링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나 씨가 던진 돌이 이 흙집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을까요? 네, 미나 쌤이 오시면서 이 집이 또 바뀌었다는 거 맞죠? 예. 근데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사랑의 결정체. 보러 가시죠. 아, 여기예요? 네네. 아, 처음처럼이라 써 있어서 저는 다행히 선생님 공간인 줄 알았는데. 웃풍이 옵션이란 정연 씨. 심폐소생 흙집에 사랑의 훈풍이 몰아쳤다는 증거.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탐구해 봅시다.
와. 야, 엄청 높네요. 공간 중에서 제일 넓죠. 집안에 마당이 들어와 있네. 따다 널찍하네. 크기로는 나무럽지 않게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여기도 난로가 단열의 전부인가요? 보니까 바닥도 좀 따뜻한데 난로도 있고 그럼 바닥에 난방도 설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이 공간을 보일러를 깔아주셨죠. 좀 걸리셨나 봐요. 네,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랑은 모두 행동이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래요. 그 행동이 뭐가 있어요? 편리하게, 따뜻하게, 때는 안 온하게. 냉기 흐르는 마루를 일일이 뜯어내고 흙바닥을 평평하게 골았답니다. 뭐 하려고요? 보일러 깔려고요. 천하의 종현 씨가 고백하는 웃음과 과감하게 이별을 선언한 거죠. 공방이 하도 넓어가지고 달래도 되었어. 아이고 한 바퀴 들었는데 1시간 걸리네 공방이. 하도 넓어서. 그럼 가운데가 미나쌤 방인가요? 아니요, 이건 제 방이에요. 아, 여기가 선생님 방이에요? 예. 완전 깔끔하다. 예, 제가 좀 깔끔하죠. 정현 씨 방은 흙벽 한지 바른 침대방. 진짜 깔끔하시다.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 방이면 여기가 미나쌤 방이시구나. 예, 맞습니다. 오, 와. 아담하고 사랑스럽네요. 엄마야, 여기는 흙벽이 아니라 나무벽? 혹시 편백은 아니죠? 내 보기엔 편백 같은데? 자재값 편백당 90만 원 딱 들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와. 인건비는 신나게 했죠, 저희 둘이 진짜. 인건비는 제로죠. 더 감동이다. 근데 이건 또 뭐예요? 이 집 버섯은 용도가 어머 이거 다양하네. 아니 벗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벗겨보세요. 와, 이거 확 꺾네. 네. 웬일이야. 너무 훤해서.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훌륭하다. 무드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은은하니. 뭐 무드 잡을 일간디. 없어도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방을 주변으로 탁 둘러싸가지고 덜 춥게 해줘야 돼. 지금 미나쌤 보니까 방도 작고 어디 이렇게 칡벽에다가. 아니 여기 놀라운 비밀 있죠. 사랑의 끝판왕. 아니, 뭐가 있길래 뭐 아무것도. 자자자자자. 야, 화장실을 만드셨구나. 예. 뭐 세상에나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어주신 거예요? 별 보고 달 보고 일 보는 게 낭만이라던 정현 씨에게는 이거 상상 못할 일 아닌가요? 아니, 이 화장실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이거는 진짜 대박이네. 땅 파기가 사실 가장 어려웠어요. 네. 정화조까지. 그래서 혼자. 한 3-40m 돼가지고. 정화조부터 상하수도 연결까지 혼자 했답니다. 사랑 그거 참 대단하네요. 드디어 화장실이 변경 완성됐습니다. 이 화장실의 유일한 주인은 누가 뭐래도 미나 씨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샤워기에 물은 설마 온수가 나와요? 나와요? 콸콸 나와요. 와, 그래요? 네네. 한겨울에도 밤에도 낮에도 두 사람 화장실은 고정이랍니다. 미나 씨는 뜻이 물 펑펑 나오는 안에 화장실을 쓰고요. 종현 씨는 여전히 땡땡 오는 바깥 화장실을 쓰신답니다. 황토방 90만 원, 화장실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저 화장실은 이제 변기만 새 거니까 지붕 양철이고 저 30-40만 원. 보일러 할 때가 한 300 정도는 보일러 값이 들었죠. 그리고 인건비 그분들 해가지고 한 500 들었어요. 남들 새 집에 저당 잡혀서 평생 볼 때 종현 씨는 21년간 1,500만 원 돈 들여서 이 집 살려낸 거죠. 돈 드는 기술은 못 익혔어도 돈 안 드는 기술은 익힌 덕에 해낼 수 있었던 쾌거. 종현 씨 죽어가는 집 그 두 손으로 심폐소생 해낸 소감이 어떠신가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진짜 차곡차곡 서서히 하는 기쁨이 근데 돈을 들여서 남한테 맡기면 이런 기쁨은 없죠. 비록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또 편안하고 행복을 또 가져가는 모습 보니까 저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어려워도 행복은 참 쉬운 남자셔. 아니 또 있나요? 너무 많은데? 저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덕입니다. 우와, 화덕 귀엽다. 예, 고양이 형상으로. 오 그렇네. 뭐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 닮았네요. 사실은 이 안에 예? 그 소주병이 3개 밀봉되어 있어요. 소주병에 밀봉이 돼 있다고요? 네, 소주병 여기다 쫙 깔았어요. 첫째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고 네. 두 번째는 그 병 안에 그 제가 글을 써서 3개를. 3개를 넣어놨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행복하자. 그러니까는 이 소주병이 후대 사람들이 첫눈에 반할 까만 천장 훈제 석가래가 돼주는 건가요? 그럼 선생님처럼 이 선생님 댁을 다시 심폐소생할 때 예. 이걸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겠죠. 어느 누군가는. 어... 저는 여기 없겠죠. 거기. 그때는. 준양아, 넌 집이 뭔 줄 아니?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진 전부, 누군가에게는 10년 늙는 고통, 누군가에게는 그냥 행복. 대체 집이란 뭘까요? 자기 잘 가? 자기도 푹 쉬어. 유난히 고요하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와이프가 허락했어? 이 질문만 수십 번 받았습니다. 여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도 즐거워요. 집사람한테 이제 집을 좀 고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내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즐거우면 돼요.